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단독 입수, 상황극, 평화마을 3부작인데요. 먼저 평화마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희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26일 방송된 통일전망대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50년간 미군 폭격장의 굉음과 오폭사고로 큰 고통을 겪었던 매향리를 찾아갔는데요. 16년 전 시설 폐쇄 이후 평화역사관과 생태공원 조성 등 평화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주민들과 지자체의 노력을 전해주었습니다. 봄이면 매화 향기가 마을 전체에 가득했다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매향리. 하지만 주민들이 폭격의 굉음과 오폭 사고로 고통을 겪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결국 2005년 8월 사격장 폐쇄로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16년, 옛 미군 사격장 자리는 최근 평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렇게 썩 어울려 보이지 않던 옹기들이 줄지어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아주 잘 숙성된 매실청이 한가득이었는데요. 매향리라는 이름처럼 매화향기 가득한 마을로 되돌리고자 주민들이 합심해 마을 곳곳에 7만 그루에 달하는 매화나무를 심었고 1년 전 그 열매를 담가놓은 것으로 상품화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집안 소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것에서도 신경질적이고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었고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표정 자체가 아주 안정감 있고 피곤한 모습. 매향리는 그렇게 70년 전 마을, 그때 그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방문한 매향리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움직임을 담아내며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2000년대까지 폭격장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 참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폭격으로 농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진 그런 모습이라든지 포탄들 잔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예술 조형물로 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탄피를 활용해가지고 한반도 지도를 만들어낸 게 후손들에게 좀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승화시킨 것 같아서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향리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평화주의의 문제로서 군사지역, 인접 마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그 바로 평화공원 바로 옆에 이제 호텔을 짓겠다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보도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뭐 지역 환경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막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통일전망대가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이 지역의 어떤 생활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되었다, 평화로워졌다 이런 식의 언급으로 끝난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떤 휴양시설 문제도 있지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수원 군공항의 이전 장소가 매향리 옆에 지금 화웅지구로 결정이 된 상황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 화성시의 의향을 묻지를 않고서 그냥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웅지구로 만약에 그 군공항이 이전되면은 우린 좀 50년 동안 전투기 소리와 오폭으로 그 고통을 받았는데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시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서 평화마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평온해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같이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상황극인데요. 이건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달 26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정용돈 씨 일일 매니저로 나선 데프콘 씨의 하루가 보여졌는데요. 정용돈 씨가 상황극에 몰입해서 무리한 요구를 던지면 진땀을 흘리면서 장단을 맞춰주는 데프콘 씨의 모습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그럼 형들 너 먼저 올라가 있을 때 편의점 갔다 갈게. 기타를 여기서부터 메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걸 다 들고 간다고?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어. 아니, 이거 어떻게 들고 오려고 그래? 손 저기 있잖아. 형들이 좋아하는 거 뚜껑. 오케이. 김치. 내가 좋아하는 거 참깨. 오케이. 하나. 야채 참치 하나 가자. 아유. 야,
야, 살았어. 야, 진짜. 야. 너 안 대표였어? 너 안 대표였어? 시간이 어딨어? 아,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뭘 안 받아왔어? 설정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감독님이. 내 물을 가져올게.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형, 사놓게 하는데 말해! 야, 먹자. 왜 안 대표였냐고. 아, 대표 시간이 없어. 왜냐면 지금 10분이 땡겨졌대요, 산옥이. 왜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왜? 잘 드신다. 아, 오늘 아침이라 그런지 잘 안 들어간다. 근데 아침에 그렇게 많이 처먹는 줄 몰랐어요. 언어 순환을 좀 해줘. 예,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어요. 언어 순환. 너무 많이 먹지 않아요? 예, 그래놓고 왜 이렇게 똥을 많이 싸는 거야? 좀 물어봐줘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대준이가 힘들 때 형돈이가 힘이 되어주고 형돈이가 힘들 때 대준이가 함께 있어주는 우정. 너무 보기 좋고 부럽네요. 진상 연예인 참지 않는 매니저 상황극 대박. 마지막엔 두 사람 숨만 쉬어도 웃겼어요. 믿고 보는 두 사람의 조합도 좋았고 상황극도 재미있었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이날 방송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한편의 매니저 꽁트를 보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영돈 씨는 이제 진상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을 딱 부여받았고 데프콘 씨는 그런 진상 연예인이지만 내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각각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들을 굉장히 잘 잡아서 좀 극대화하고 희화화해서 재미를 키워낸 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데프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상 연예인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귀퉁이라도 한 방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사소한 복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편집의 묘미로 잘 살려낸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먹고 체하면 안 되는데, 쟤 또. 땀이, 아이고. 아니, 잠깐만. 아니, 정말 왜 털려주라고 그래? 분명히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 편집의 묘미를 살리면서 그 어떤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뭐 소소한 복수들이 있잖아요. 물컵에다 손가락을 살짝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둘의 그 데뷔는 되게 재미있었고요. 또 이제 상황이 바뀌고 음악 중심 그 무대에 올라가야 될 때는 매니저 없이 활동하는 1인 연예인들의 어떤 모습들, 옷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챙겨야 되고 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도 해야 되고 그런 애환도 살짝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연예인이 매니저를 사정없이 부려먹는다. 이런 설정이 나오면 실제 매니저와 연예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마음 편하게 볼 수만은 없는데 근데 이날은 이제 잭과 드미추리가 충분히 이제 코믹 연기를 잘 해내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상황극이다, 설정이다, 원래는 정영돈 씨가 이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웠던 점은 형돈이와 대준이를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몰랐는데 이날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어떡하지? 진짜 떨리는데? 나 방송하면서 떨리는 적 진짜 오랜만이야. 아이고, 아, 너무 떨려, 나 어떡해. 라디오에서 했듯이 하면 돼. 아니, 가사가. 너무 어려워, 가사가. 계속 가사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 이리도 만날 수 있어. 세기 출애굽길의 위기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관 자제보사 행신바냐 밀다시. 노래가 약간 실험적이면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도가 있는 음악 보여줘서 아티스트로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연예인 1일 매니저가 매니저 1일 체험이었다면은 이번 편은 매니저 연기 편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송은이 씨가 신봉선 씨 매니저를 할 때는 어쨌든 이제 그 소속사 대표니까 소속사 연예인을 뭔가 케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이영자 씨가 전현무 씨 매니저 1일 매니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100회 특집이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일종의 친해지길 바라 같은 느낌으로 연결되는 게 있었는데, 제겐 드미추리 같은 경우는 좀 명백히 설정으로 소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데프콘 씨한테 이제 제작진이 어쩌다 1일 매니저를 하게 되었냐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래도요? 니네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설정 이렇게 주고서 하라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참 씨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무대 뒤에 있는 매니저의 삶, 그리고 무대 뒤에서 그 매니저와 함께하는 연예인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일종의 리얼함을 추구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참 씨에 맞는 것인가, 차라리 놀면 뭐하니에 더 가까운 기획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단독 입수인데요. 이번 키워드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달 27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단독 입수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 보고서를 파헤쳤는데요. 강압수사, 증거인멸, 사체 은닉 등 보고서에서 드러난 당시 경찰들의 사건 조작, 은폐 정황들을 전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 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진범 이춘재가 자백한 지 10달 만에 나온 10쪽짜리 최종 수사 보고서. 여기엔 초등생 김현정 양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단 8줄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해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입건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그런데 경기 남부청의 재수사 기록에는 믿기 힘든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가 형사계장 이 씨 주도하에 사체를 묻었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입막음하기 위해 사체 발견자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형사계장 이 씨를 수소문 끝에 경기도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진직회장인데요. 잠깐 짧게 말씀 나누시죠. 예? 사체 관련해서는 전혀 하신 말씀이 없으세요? 예? 네, 인격이 있어요. 네, 신고했어요. 지시하신 적도 없으신 거예요, 전혀? 그럼 진정 사건은 전혀 모르셨어요? 나 괴롭히지 마시고 신고한다고 그래. 김현정 양의 시신과 유류품이 발견된 1989년 겨울은 8차 여중생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죄없는 윤성여 씨가 붙잡혔던 때입니다. 윤 씨를 검거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끝났다라는 결론을 이미 냈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실 특진할 사람들 다 특진하고 결론이 그냥 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재수사를 했던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도 조직적 은폐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건되지 않은 전현직 경찰은 증거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수사팀도 가해자가 되는 거죠. 예. 조직적인 은폐인지 부분의 일탈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경찰의 의무죠.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건 지금 경찰의 직무유기인 거죠.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모든 조작에 관여한 경찰도 공범입니다.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나고 답답하네요. 현정 양 아버지 마지막 인터뷰 보며 부모로서 감정이입돼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놈의 공소시효가 뭔지. 기자님은 6천장을 다 읽고 검증해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을까. 방송에 안 나온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화난다. 이처럼 이날의 재수사 결과 방송이 공분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탐나는 TV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재수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당시 어떤 식의 은닉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그 방송의 상당수를 차지했고, 또 다른 문제가 이 재수사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또 의문을 제기했죠. 사실 저는 후자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자는 분명히 사람들이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긴 한데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게 많긴 했거든요. 반복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사실 이번 스트레이트에서 되게 중요했던 거는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된 과거를 파헤치는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이트가 갖고 있는 강점은 어쨌든 그런 단독 소스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팩트의 힘이 스트레이트만의 어떤 그
날이 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것은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꾸준한 언론 보도가 없으면 개선되지 않는 지점이거든요. 특히 배상 시효 같은 경우에는 배상을 받으려면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알 수가 있는데 시효의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 보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내가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가. 결국은 배상 인지 시점으로 시효의 시작점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이런 어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숙고해봐야 될지를 저희에게 알려줬던 그런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재수사 결과로도 풀리지 않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때까지 스트레이트의 시선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3부자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28일 방송된 안 싸우면 다행이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허재, 허웅, 허운 3부자의 무인도 생활기가 공개가 됐는데요. 두 형제는 극과 극의 성격으로 사사건건 다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허재 씨가 직접 요리한 칠개튀김, 또 해신탕 등을 나눠 먹으면서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야, 아버지 믿고 따라와. 뭐 어떻게든 잡아서 이제 맛있는 거 보양식을 해줄 테니까 가자. 아, 그때 파이팅은 재미가 넘쳐나요. 예. 아, 낙지가 없어. 아, 봐봐. 뭐가 되겠지. 걸리겠지, 하나. 파이팅 해보자. 나 할 수 있어. 야야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기. 야, 빨리 와, 빨리. 하나, 둘, 파. 아, 이거 저리 와. 야, 하라고. 오, 잡아, 손으로. 머리 저기 있네. 있다. 낙지. 여기서 이제 손을 잡는 거야, 아빠? 이제 여서 잡는데 돌을 들쳐야 돼. 그렇죠. 가위 큰 거. 나 못 잡아. 대박. 나 못 잡겠어. 나야 물었어. 나야 물었어. 야, 물었어, 씨. 아니, 나는 물었어. 물었어. 야, 물었어, 씨. 아버지 또 정리하네. 아이고, 우리 아빠. 아유, 우리 어제요. 옛날에 제가 MBC에서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 했어요. 네네. 약간 그 성인 버전 아빠 어디가. 뭔지 알죠? 맞아요. 어제 근데 다 챙기고 아이들 다 뭐 하고. 낙지 5마리를 다 넣을 거야. 죽기 살기로 잡은 거 그럼 이제 먹어야 돼. 저 뒤집어 까야 돼. 야, 저 뒤집어 까야 돼. 내가 깎게. 아 결국 아빠가 하네. 아빠가 해요. 나왔어요. 그래서. 됐어. 너무 뻑뻑하지 않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저거 아닌데. 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넣어야지 먹기 좋게. 많이 하면 안 돼. 조금만 해야 돼. 빨리 해. 빨리 너 빨리 넣어.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야, 물 좀 넣어서 반죽해야 돼. 반죽.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야. 넌 말만 하고 왜 네가 안 해? 아니, 형 말만 하고 하는 게 뭐야? 불만 피우고. 내가 하는 게 없어. 우리가 제일 힘들어. 오랜만에 정수임의 대박 메뉴가 나옵니다. 소라 낙지 7개 함초까지. 그거 맛있게 생겼다. 야, 이제 너희들 보양식을 다 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되게 뜻깊은 밥상이야, 지금. 어머니가 해준 그래도 영양식을 많이 먹었는데 아버지가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 아니야. 그치. 한 사람이. 아, 낙지 진짜 맛있다. 응? 아유, 뿌듯해요, 하자 형. 얼마나 좋을까. 아유. 되게 맛있어. 우리가 잡아서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여기서 낙지를 먹고 있다는 게 신기해.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것 같아. 프로그램 최초로 가족이 출연하면서 정말 안 싸우면 다행인 리얼한 상황들이 자주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허재 진심으로 웃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
손이 많이 가는 아버지 캐릭터도 너무 웃김. 안다행 아빠 어디가 버전이라니 너무 귀엽고 절묘한 콜라보레이션이네요. 아빠랑 저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집도 참 드물 것 같은데 너무 보기 좋고 예쁘네요. 삼부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그 예능에서 굉장히 자주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세 분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보다 이거는 함께 무인도로 떠나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의 세세한 모습들이 좀 더 드러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허재 씨가 이제 아들들 묘사할 때마다 인터뷰가 교차 편집되는데 아버지 또 할 말들은 다 해요 또. 아버지 청년우리 같이는 다른 거 하고 아주 지네들이 하고 싶은 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삼부자 어떻게 해요 오늘? 저는 허재 씨가 워낙 그 선수 시절에 카리스마 있고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친구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내용면에서 본다면 이번 회차는 저는 승부욕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통발을 놓거나 또는 뭐 낙지를 잡거나 할 때 끊임없이 경쟁을 하잖아요. 이제 등대에다 던지러 갔는데 아버지 거에 들어오면 아버지만 먹는 거고. 골 철저한 자기 위주야. 좋은 스팟이 어디야, 아버지? 알아서 해. 좋아. 자, 갑니다. 들어갔어. 됐어. 그 정도면 된 것 같아. 나.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 냄새 어떤 풍겨? 자, 슛! 들어갔어. 굿샷. 여기 이제 아버지가 한 수씩 얹을 때 보면 노장이 아직은 난 살아있어 이런 마음으로 끼고 싶은데 자꾸 그때마다 좌절하는 모습들 그런 재미도 잘 살려낸 것 같아서 그 승부욕이라는 측면이 잘 살아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허재라는 선수가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모습들 그전에는 뭐 투덜거리기도 하고 막 귀차니즘에 어떤 극을 달리기도 했는데 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내가 이 두 아들을 책임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해산물들을 잡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하는 모습에는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았나 해서 이번 회차는 뭐 예능인으로서 이 허삼부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정말 100% 잘 보여줬고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획 의도도 아주 잘 살려낸 회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스튜디오 토크가 이날 특히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백토커로 출연한 전태풍 씨가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입담을 선보였는데 처음에 왔을 때 허재 씨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든가 그런 모습 보다가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걸 보면서 이제야 사람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타인하고 있을 때는 일을 안 하다가 자식하고 있을 때는 역시 아버지니까 한다 이런 모습이 따뜻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미묘한 감정이 들 때 전태풍 씨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코멘트를 던져주니까 약간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전태풍 씨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안다행에서 관계성이 돋보이는 조합 통해 새로운 재미 선사해주길 기대해봅니다.